안녕하세요. 블로그 유란이들 성장일기 운영하고 있는 쪼쪼랭이 엄마 콩콩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 관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서 미루어 볼 때 관계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상태를 되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복 탄력성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 단어는 원래의 안정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유아기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이 회복 탄력성에서 얘기하는 원래의 안정된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영유아기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무조건적인 사랑, 관심, 수용, 존중, 그리고 안전한 환경, 그리고 아이를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 등을 통해서 아이가 이런 안정된 상태를 부모님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후에 이제 아이들이 학령정기, 학령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한 아이로, 한 인간으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 규칙과 규율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훈육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훈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제 혼나고 매를 맞는 상황에서 조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되게 이해해주지 못한다, 불합리하다, 이성적이지 않은 어떤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대학원에서 훈육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마 훈육을 한다는 것이 아이로 하여금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부모의 가르침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느낌을 줄까봐 제가 조금 걱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제 특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나 많이 컸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을 그냥 두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사춘기 자녀들과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능사라는 생각은 제가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만큼 커버린 아이들을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누가 이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생각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훈육에 대한 약간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춘기가 되기 전에 쪼랭이 씨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관계, 다정하고 아이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상황을 제공해주는 엄마 역할은 굉장히 잘했지만 조금 아이의 감정에 부대낌이 있을 때 제가 조금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아이를 어떤 혼내거나 이런 훈육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아서서 느껴지는 그런 죄책감들이 굉장히 괴로워서 내일은 조금 더 좋게 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항상 좋게라는 식으로 훈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들을 조금 놓치고 고학년과 그 사춘기 시기를 조금 맞았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규칙과 규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엄하게 들이대고 잘 받아들이고 지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쪼랭 씨는 조금 자유분방한 성격의 아이고 자기 주장도 되게 강하고 고집도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본성과 기질을 살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대낌이 저랑 생기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이 아이와 어떤 부대낌을 가지고서라도 이거를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고 아이를 훈육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굉장히 괴롭고 쪼랭 씨도 조금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내가 아이랑 이렇게 사춘기를 힘들게 보내는데 내가 놀이치료사로서 다른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놀이치료사로서 생명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일도 접고 정말 쪼랭씨 하나 잘 키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배운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책에 있는 대로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으로 키웠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시기에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관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잊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어린 시절에 정말 열심히 아이를 키웠거든요.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뭐 1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1.2, 1.5 이렇게 정말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저도 모르게 정말 손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 물론 남자아이들에 국한된 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고 소리 지르고 싶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소리는 몇 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질렀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정말 한 대도 때리지 않고 키웠어요. 정말 때리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20을 세고 이제 이불 밖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게 나오면 한여름에 저도 땀범벅, 아이도 막 울다가 땀범벅, 그러면 이제 아이가 너무 짠하고 이러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이 한 차례 누그러들어요. 이렇게 아이를 더 이상 체벌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지로 아이를 키우려는 제 자신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울고 있는 아이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이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또 아이와 또 대화를 하고 서로 미안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단단하게, 저와 쪼랭씨가 단단하게 쌓아온 애착관계는 그 사춘기 동안 제가 아이를 혼낸다고 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깨질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던 배워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계속적으로 전달했던 엄마의 사랑, 그리고 그 엄마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니까 아이도 이제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부부관계가 이제 오랜 기간 믿음과 사랑으로 단단하다면 한두 번의 언쟁과 다툼으로 그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서로 계속 노력해야 하는 관계임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조차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이 베이스가 된 위에 서로 맞춰가는 시간까지 합쳐진다면 그 부분은 정말 단단한 관계로 이제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아이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유아기를 지나오면서 단단하게 쌓아온 애착관계 위에 아이들이 학령기, 사춘기 등을 지나면서 엄마가 또 아빠가 노력해온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회에 잘 적응하는 한 인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것들이 더해진다면, 그리고 그와 함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전달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조금 철이 들었다 하는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쪼랭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물론 이제 뭐 40이 넘어서 50을 기다리고 있는 저 역시 굉장히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쪼랭 씨가 뭐 성숙한 아이예요.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아이예요. 이런 말은 저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이 이야기를 엄마가 왜 하는지,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잔소리를 했을 때 먼저 사과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참 그래도 아이를 열심히 키워온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혹시 아이의 훈육을 두려워하시거나 아이를 혼내놓고 깊은 마음,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맞춰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단단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 아이를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밝고 성실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노력인 만큼 이 훈육이 조금 더 현명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훈육을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관계가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그리고 여기와 함께 잘 풀어주는 과정,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해주는 과정들이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잘 클 거라고, 이제 그리고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정말 감사한 아이로 커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부모님 제가 응원하고 지지해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이제 아들 둘 오늘도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아이들과 단단한 관계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